오늘은 이 앞 시간에 이어 안음 옥산동 안음 옥산동에서 놀며 다시 한수의 시에 대한 결속성을 살펴보고 또 이어서 남명 선생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시 정황강, 황강에게 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음 옥산동 안음 옥산동에서 놀며 다시 한수의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수. 춘풍 3월 무릉환. 봄바람 미는 3월 무릉도원에 돌아오니 재색 중류 수면관. 개인 하늘빛 속에 흐르는 물 수면도 넓구나. 불시 인류 비분사. 이렇게 한번 노는 것 내 분수에 넘치는 일은 아니라도 인류 인세역 억난. 인간 세상에서는 한번 놀기도 응당 어려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 시를 내용으로 보면 1, 2구와 3구 그리고 4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2구는 무릉도원에서 노는 것과 같은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고 3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현재의 자신을 살피고 4구에서는 무릉도원과 구별되는 지난 인간 세상을 돌아보면서 그 인간 세상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이 시는 자연과 내가 조화를 이루는 무릉도원과 같은 세상과 한번 노는 것도 어려운 인간 세상이 대립되는 구조를 가지면서 앞의 것은 긍정되고 뒤의 것은 부정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구와 3, 4구는 의의 불연 속성을 이루는데 이는 놀기 프레임의 활성화를 통하여 의의 연속성을 깨하고 있습니다. 3구의 불시 인류 비분사. 이렇게 한번 노는 것 내 분수에 넘치는 일 아니라도 해서 불비분사, 내 분수에 넘치는 일을 아니다는 두 가지의 겹쳐진 뜻을 가집니다. 하나는 1, 2구의 무릉도원에 돌아와 한번 노는 것이 불비분사, 내 분수에 넘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세상에서 한번 노는 것이 불비분사, 내 분수에 넘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이 시 텍스트의 제어 중심은 1, 2구와 4구의 중심이 되는 불, 아니다, 상태 부정, 비분사, 분수에 넘치는 일, 대상입니다. 이것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거시구조 1의 1차 개념입니다. 거시구조 2에서 2차 개념은 1차 개념에서 비분사, 분수에 넘치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 2구의 자연 속에서는 무릉환, 무릉도원에 돌아와 노는 것이고 4구의 인간 세상에서는 인류 인세, 인간 세상에서 한번 노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입니다. 거시구조 3에서 3차 개념은 2차 개념에서 무릉환, 무릉도원에 돌아와 노는 것에서의 모습과 인류 인세, 인간 세상에서 한번 노는 것의 상황이 3차 개념입니다. 무릉환, 무릉도원에 돌아와 노는 것에서의 모습은 재색, 개인 하늘빛과 유수면관, 흐르는 물의 수명도 넓다이고 인류 인세, 인간 세상에서 한번 노는 것의 상황은 억난, 응당 어렵다입니다. 이것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거시구조 3의 3차 개념입니다. 미시구조는 거시구조 3의 3차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무릉환, 무릉도원에 돌아와 노는 것에 시간의 개념인 춘풍 3월, 봄바람 이는 3월이 포함되어 들어간 것으로 화면의 74와 같은 미시구조의 결속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결속성을 바탕으로
유 안음 옥산동 우 안음 옥산동에서 놀며 다시 한수의 시를 그 속뜻으로 살펴본다면 1. 봄바람 이는 3월 현실 세상과 구별되는 무릉도원과 같은 안음 옥산동에 돌아와 논이나니 2. 개인 하늘빛 속에 흐르는 시냇물도 넓구나. 3. 이렇게 한번 노는 것은 나 개인으로 보아도 나의 분수에 넘치는 일은 아니어서 무릉도원 같은 자연 속에서는 한번 놀아보지만은 4. 이 세상에서는 내가 지성의 도를 펼쳐 천하의 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끝내 나갈 수 없으니 이 세상에서는 뜻을 한번 펼치기가 정말 어렵구나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자연과의 조화와 은일락도에 나타나는 남명선생의 시 3편을 살폈습니다. 3편의 시 텍스트에 나타난 사실을 두고 보면 선생이 다시 한수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지성의 도를 펼칠 수 있는 때가 이르지 않아 아직 뜻을 펼쳐보기는 어렵고 하여 유 안음 옥산동에서 놀며에서는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산중적사 산속에서 적흥적으로 얼품에서는 고사리나 캐면서 살았던 백이와 숙제처럼 자연 속에서 살면서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면서 도를 즐기며 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명선생의 시에서 백성에 대한 사랑이 주제로 나타나는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남명선생은 백성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백성의 공공함을 염려하다 병을 얻기까지 하였으며 회포가 쌓여 목에 매이고 이어 눈물까지 흘리기도 하였다 합니다. 또 배설살이를 하는 자와 함께 말할 때는 조금이라도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있는 힘을 다해 알려서 혹시라도 실행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이렇듯 선생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백성을 걱정하고 사랑하였는데 이러한 선생의 백성 사랑의 정신은 시 정한강, 한강에게 줌에 잘 나타납니다. 정한강, 한강에게 줌, 사군상을 정리리, 설이 내리는 밤 달빛 속에 그대 생각 정말 깊은데 신안시 겸 여연귀, 기러기 새로 돌아올 때 겸하여 나그네 제비는 돌아가네. 홍역 만산 전유색, 붉은 나뭇잎 산에 가득하여 온통 붉은색이고 청송유학 반무지, 골짜기 남은 푸른 솔은 가지 반점 없구나. 침능 백발 수위횡, 달려든 백발로 근심은 뒤얽히고 명인 창생 이믹기, 목매어 우는 백성들은 풍년에도 더욱 굶주린다. 과복 일에 서부덕, 배에 가득한 답답한 생각 적어 이르지 못하지만 황둔노자 인응지, 황강노인 그대야 응당 알리라. 황강선생의 이름은 이희안입니다. 황강은 호입니다. 자는 우옹입니다. 경상도 합천 초계 출신입니다. 남명선생은 일찍이 대곡 성운, 송계, 신계성, 황강 이희안 선생과 벗이 되어 서로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선생이 지은 황강 선생의 비문에 나는 그대에게 어리로서 형제와 같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선생과 한강 선생은 세종조 자의정을 지냈던 정열공 최윤덕 선생의 정손자들로 가까운 친척간이기도 합니다. 남명 선생의 외할머니는 최윤덕 선생의 따님이고 황강 선생의 어머니는 최윤덕 선생의 손녀입니다. 서로 이러한 사이였기에
학문적 토론은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며 고달픈 백성들의 이야기가 같은 뜻을 가지고 수없이 오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 텍스트의 마지막 구에 황둔노자 인응지 황강노인 그대야 응당 알리라 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남명 선생이 관리들의 과렴주구에 대한 비판이나 또 이로 말미암아 목매어 우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은 정묘년에 사직하면서 성정원에 올린 상소문이나 음식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상소문에도 잘 나타나 있으나 1568년 무진년에 올린 무진봉사나 유두루록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무진봉사에 나타난 것을 보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모든 정사와 국가의 기밀이 모두 서리의 손에서 나오므로 포목과 곡식을 관청에 바치는 데에도 뒷길로 돌려 바치지 않으면 통과하지 아니합니다. 안으로 재물이 모이면 백성은 밖으로 흩어져 10명 가운데 1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각자 맡고 있는 고을을 자기 물건처럼 생각하여 문서를 만들어서 교활하게 자기의 자손 대대로 전합니다. 다음은 유두루록에 나타난 것입니다. 쌍계사와 신흥사 두 절이 모두 두루산 한복판에 있어 푸른 산봉우리가 하늘을 찌르고 흰 구름이 문을 잠근 듯하여 마치 사람의 연기가 드물게 이는 듯한데도 이곳 절까지 관의 부역이 폐지되지 않아 양식을 쌓아들고 무리를 지어 왕래함이 계속 잇따라서 모두 흩어져 떠나가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절의 중이 고을 목사에게 편지를 써서 세금과 부역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기를 빌었습니다. 그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산에 사는 중의 형편이 이러하니 산촌의 무지렁이 백성들의 사정은 알만하다 하겠습니다. 행정은 번거롭고 세금은 과중하여 백성과 군졸이 유망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바야흐로 이를 크게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등 뒤에서 유유작작하게 한가로이 논일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참다운 즐거움이겠습니까? 이 시 텍스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이 시 텍스트는 관리들의 가렴죽으로 말미암아 굶주리는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근심을 친구 한강 선생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1구에서 선생은 설이 내리는 밤 달빛 속에 그대 생각 정말 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2구에서 7구에 나타난 사실을 8구에 나타난 황광노인 그대야 응당 알리라 하기 때문입니다. 2, 3, 4구는 백성들이 굶주리는 시간적 상황과 정도를 나타내는데 굶주리는 시기가 기러기가 돌아올 때 2구, 제비가 돌아갈 때 2구, 붉은 나무잎이 산에 가득하여 온통 붉은색일 때 3구입니다. 이 시기는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가을 거지의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굶주려 4구에서 보면 백성들은 소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 먹고 연명함으로써 가까운 곳에 있는 소나무는 이제 없고 사람들의 손길이 뜸한 골짜기에 남아있는데 그곳마저도 골짜기에 남은 솔은 가지가 반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구에서는 평소 굶주림으로 목매어 우는 백성들은 관리들의 가렴죽으로 말미암아 풍년인데도 더욱 굶주리고 있으니 이러한 백성들을 보고 있는 선생은 조정에 기회 있을 때마다 상소를 올려도 안 되고
끝내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전, 성렬 대비, 문정왕후는 생각이 깊으시기는 하나 깊숙한 궁중의 한 가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 맹종께서는 어리시어 다만 선왕의 한 아드님이실 뿐이라 비판하여도 조금도 고쳐지지 않으니 오구에서는 달려든 백발로 근심은 뒤얽힌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발이 근심이 아닙니다. 이미 백발이 되어 목매우는 백성을 어찌할 수 없으니 더욱 근심이 쌓여 얽힌다는 것입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리하여 칠구에서는 배에 가득한 답답한 생각을 글로 적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을 팔구에서 한강노인 즉 이연 그대는 응당 알 것이기에 다시 일구로 돌아와 그러기에 나는 서리 내리는 밤 달빛 속에 그대의 생각이 정말 깊다는 것입니다. 이 시 텍스트는 이러한 사실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시에 대한 정보성과 결속구조, 결속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